한국의 과학기술? 정말 대단하죠. 흔히 기적이라고들 하잖아요. 근데요, 그 기적 뒤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오랜 역사와 그 길을 열었던 거인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그 숨겨진 뿌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과학자 하면 누가 딱 떠오르세요? 아마 대부분 뉴턴, 퀴리, 아인슈타인 이런 이름들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. 그쵸? 그런데 우리 과학자는요, 지금 보시는 이 커다란 물음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우리는 왜 우리 과학 영웅들의 이름을 이렇게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걸까요? 자, 그 답을 찾으려면요, 우리가 먼저 깨부숴야 할 아주 큰 통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한국 과학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기적이라는 신화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덩이가 됐잖아요. 근데 불과 몇십 년 만에 반도체와 IT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.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서사,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죠. 마치 아무런 바탕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! 하고 모든 게 이뤄진 것처럼 들리잖아요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이 엄청난 기적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맨 땅에서 뿅 하고 솟아난 걸까요?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 신화와 현실을 잇는 잃어버린 고리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? 사실 그 씨앗은요, 정말 오래전 우리 역사상 가장 춥고 어두웠던 시절에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. 바로 과학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대한 꿈이었죠. 지금 보시는 이 구호,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? 생활의 과학화, 과학의 생활화. 이게 무려 1934년,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나온 구호라는 거예요. 김용관 같은 선각자들은 단순히 기술 몇 개 배우는 걸 넘어서 과학 정신으로 민족의 운명 자체를 바꾸고 과학조선을 만들겠다는 엄청난 야망을 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한 구호나 꿈이 아니었어요. 연구소를 세우고 거기서 나온 발명품을 산업으로 연결하고 과학자를 키워내고 지원하고 또 과학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, 일종의 국가 건설 청사진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 위대한 비전 뒤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? 그 모든 역경을 온몸으로 뚫고 과학의 불씨를 지켜낸 선구자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우리 과학사에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영웅들이 있습니다. 이휘소 박사처럼 번뜩이는 천재재능형도 있고 한 분야에 자기 모든 걸 던지는 완전 몰입형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묵묵하게 한 길을 쭉 걸어간 오랜 지속형 같은 분들도 계셨죠. 오늘은 바로 이 오랜 지속형의 대표적인 인물 김삼순 박사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과학자이자 균학, 그러니까 버섯이나 곰팡이를 연구하는 분야의 독보적인 선구자셨습니다. 이 분의 삶은요, 정말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. 식민지 국민, 그리고 또 여성이었잖아요. 이 이중의 차별을 뚫고 제국대학 최초의 여성 이공계 졸업생이 되신 겁니다. 평생을 정말 맹렬하게 연구에만 몰두해서 아름다운 과학 수도자라는 별명까지 얻으셨는데 바로 그 끈기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식탁에서 느타리버섯을 이렇게 쉽게 맛볼 수 있게 된 거예요. 자, 이제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, 책상 위 컴퓨터, 그 디지털 세상에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만든 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. 바로 물리학자 강대원 박사입니다. 1960년대 미국 벨 연구소에서 했던 이분의 연구가 말 그대로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. 그분이 공동 발명한 게 바로 이 모스펫이라는 건데요. 이걸 아주 작은 전자식 수도꼭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이 수도꼭지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아주 작은 칩 하나에 꽉꽉 담는 게 가능해진 거죠. 네,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뛰게 만드는 심장입니다. 근데요,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. 그분이 발명한 또 다른 핵심 기술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에 대한 당시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? 흥미롭긴 한데 쓸모는 없겠네요. 세상에, 이 쓸모없다는 소리를 들었던 기술이 바로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의 플래시 메모리, 그리고 컴퓨터의 SSD가 된 겁니다. 기가 막히죠? 자, 쓸모없다는 평가를 들었던 그 기술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2조 9천억 개. 이게 최신 컴퓨터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숫자예요. 상상이 되시나요? 강 박사님의 발명이 없었다면 그냥 불가능했을 숫자죠.
세상을 바꾼 엄청난 혁신이 처음엔 얼마나 큰 오해와 무리에 속에 놓일 수 있는지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강대원 박사의 연구는요,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디지털 도시를 짓는 데 필요한 표준화된 벽돌을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분이 그 벽돌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기술 세상은 아예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왜 김삼순 박사님이나 강대원 박사님 같은 분들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? 이게 그냥 옛날에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 하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.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 아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.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과학자가 있어야 과학이 살아난다. 맞습니다. 기술은요,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저절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. 그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지원하기로 선택하는가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분들을 기억한다는 건 첫째,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호 대신에 정말 치열했던 진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고요. 둘째, 그 대단한 혁신 뒤에 숨어있던 한 인간의 땀과 눈물, 그 고뇌를 존중하게 된다는 뜻이죠.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미래의 제2의 김삼순, 제2의 강대원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고 치원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. 자,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과거의 선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내일을 묵묵히 만들고 있는 숨겨진 거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?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분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또 응원하고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